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지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했던 장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의 상처를요 모두 만회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시금 우리 시장이 같이 힘을 내보자 으쌰으쌰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실까요? 혹시나 아직도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손실은 축소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50분 알차게 세워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대 지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장중의 강세를요, 막판까지도 잘 끌고 가졌고요.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요, 우리 지수의 상승세가 가장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다 또 금리 인하, 기대금까지 시너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던 종목들이 정말 많았고요. 유가 증권 시장은요, 포인트로는 50포인트가 넘게 올랐어요. 1.6% 상승권이었고요. 사실 3,200선 터치하려는 움직임 있었습니다만 동시호가 상황에서 약간 빠졌어요. 종가 3,198포인트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형주보다 중소형 기업들의 움직임, 탄력이 더 좋았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닥 1.85%, 2% 가까이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역시나 같이 800선을 터치하려는 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고요. 종가 보니까 798포인트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까요? 간략하게 만나보시죠. 네, 거래소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래일째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았어요. 4,700억 원대 차익 실현 나섰고요. 외국인 기관은 함께 쌍끌이 매수세 더해줬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지긴 해요. 개인 쪽 파란불 켜주면서 수익 실현 나섰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400억 원대, 200억 원대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이 매수의 규모 또 폭을 봤을 때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로 수급을 정리해 보시면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또 함께 정리해볼 마스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익 마스터 김충성 대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다양한 금융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셨던 마스터이기도 하고요. 저희 마스터는요, 단기간에 정말 수익을 빨리빨리 또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증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별하게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 생방송 50분 중에만 열려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찰칵하고 촬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QR코드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 영어로 된 노란색 링크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으로 통신망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선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리뷰 도와드리죠. 화면으로 보시죠. 네, 저희 이수페타시스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자꾸 올라가서 정말 언제까지 이 돌파력을 체감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 기업입니다. 저희 화면에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저희가 매수 버튼 눌렀던 시점 6월 11일인데요. 차트상으로 이렇게만 봐도 꾸준하게 정말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68,000원까지 터치해줬던 효자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자막이 보이시지만 53%가 넘는 수익을 꾸준하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수익 역시나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통신망 찍고 들어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저희 달바 글로벌입니다. 역시나 정말 달처럼 뜨고 바람처럼 날아간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수익률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50% 가까운 수익을 너무나도 잘 내줬던 기업입니다. 역시나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또 오늘 좋은 정보 선점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7월 25일 강원 에너지입니다. 공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14,000원대까지 터치해줬던 14,980원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수익률 20%에 가까운 18.42%의 수익 기록 중이고요. 역시나 오늘 함께 하신다면 저희 말미에요. 마스터필 종목 하나 더 공략 나갑니다. 역시나 수익 제대로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간략하게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스윙 마스터와 돌아올게요. 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높을수록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정말 수익 잘 내는 전문가 모셔왔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익 마스터 김충성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함께 방송을 했었죠. 네. 그때 제가 너무 급락의 상처가 깊어서 치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걱정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반등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예언 가세요? 아유, 무슨 예언은요, 무슨. 일단 그때 그쵸. 그날 다 논란 상황 아니었습니까? 금요일 또 이 시간이라면은 이게 급락을 막고 모두가 다음 주 어떻게 되나 이 고민을 많았던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죠. 바로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확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실제로 어제는 제가 방송에 출연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뭐 시장을 살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하루 급락 나오고 이틀 만에 시장이 또 제자리 다 돌아왔다는 것은 이게 시장이 정말 강한 겁니다. 사실 이 시장이 좀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은 일주일 동안 올린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내려오는 것이 시장이고 예. 또 반대로 보면은 하루 정말 크게 얻어맞으면은 정말 2, 3일 뭐 좀 늘어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만회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뭐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장이 강하다.
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뭐 변동을 보이는 것은 뭐 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과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또 확인이 될런지. 그게 또 이제 검토한 바 없다. 오늘 장중에 살짝 급락세를 보였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을 뭐 듣는다 이렇게 좀 선회를 하니 다시 또 만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요인, 네, 이 법안 개정, 네, 이거 관련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소간의 등락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큰 이런 부분들은 없다. 역시나 그 시장의 큰 틀은 또 방향은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실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코스피 일봉 지수입니다. 네, 지난 4월부터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지금 3,200 또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는 그거를 넘어섰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은 분명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우상향의 추세적인 움직임은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소간의 등락을 있다 하더라도 또 지난 금요일 같은 이런 급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동안 부담돼서 뭐 주식을 못 샀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조정, 눌림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시장에 임해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4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최근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시장이 또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400원 아래죠. 네, 1,360원에서 1,390원 요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위쪽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이제 좀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쉽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보면은 별다른 거 없으면은 뭐 그렇게 급격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더불어 보면은 공포 지수죠. 네,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우는 VIX 지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20을 살짝 넘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20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뭐 시장 자체의 그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소하다 괜찮은 시장의 움직임이다. 다시 보면은 뭐 역시나 그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또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일 이슈 나오는 거를 또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또 그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섹터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하더라도 뭐 승산 있는 그런 매매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최근에 그동안 3,200까지 올라오는 이런 그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정말 심상찮습니다. 네, 그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말 조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경우 지수는 더 간다에 일단 무게를 둘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트레이딩 하기에도 좋고 또 이제 그동안 소외됐었던 저 지수 관련 중대형주 위주로 또 선점하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도 뭐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투트랙 전략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메이저 수급이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냥 나쁠 것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정말 수익 극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는 괜찮다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반등장인데도 거래 대금은 좀 그거에 비해서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믿을 만한 상승인 건가? 믿을 만한 반등인 건가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게 또 함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좋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좋아, 반도체 중심으로 좋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네. 네, 이게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게 쏠림 현상이 지금 상당합니다. 또 이제 해당 섹터 안에서도 뭐 다 같이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들 뭐 국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차별화, 양극화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막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시장에 돈이 없어져죠. 사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면은 어차피 오를 거 지금 안 팔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거는 보여요. 근데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섹터와 종목들은 안 좋은 모습들인 것이고, 네. 또 이제 사는 섹터와 종목들은 또 좋을 것이고, 이거 시장의 유동성이 참, 네, 아직까지는 지수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은 없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코인을 한다거나 네. 대체 그 투자 수단으로 지금 이동이 지금 되어 있는 게 크죠, 사실. 뭐 국장 그래요. 장도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동안은 뭐 다 미국 서학 쪽으로 다 빠져나간 자금들이 좀 옮겨간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시장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유동성, 뭐 거래 대금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요.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저희 마스터플랜 2부 통신망 안내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 스캔하시면요. 아까 마스터님이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이슈들 저희가 딱딱딱 정리해서 통신망 안에 잘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슈 미리 선점하셔서 또 현명하게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 중요해 보여요. 오늘 장만 보더라도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징 섹터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오늘 종목은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라는 종목 두 가지 저희 비교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오늘 급등했어요. 사실 크게 올랐던 이유로 봤을 때 사실 2차 전지 거기 업황 별로잖아라는 좀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에서 뭐 YOY 대비를 했을 때요. 네 자릿수 %가 급등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몰렸고요. 차트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말 반등 신호탄일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사실 또 오른쪽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시장 관련해서 또 경쟁력이 세면서 호재가 좀 많았어요. 국내 ESS 시장 최근 들어서 여러분 정부 발주 물량에서 약 80%를 압도적으로 끌어왔다고 하네요. 삼성 SDI가.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오늘 둘 다 좋았어. 그런데 뭐가 더 좋을까? 나는 어떤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눈여겨볼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기억나세요? 삼성전자의 경우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달 전부터 그냥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맞아요. 드렸단 네. 말이죠.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 그 시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셨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섹터 자체의 긍정적인 이슈들이 꾸준하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게 단발성으로 한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 탄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혹은 못해도 밀리지 않게끔 하는 동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명히 팁을 좀 얻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리겠고 최근 2차 전지 쪽이야 사실 뭐 최근 리튬 가격이 좀 회복세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들이 이 섹터 전체가 정말 바닥을 탈피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 정말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ESS라든지 뭐 전력 저장장치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체도 역시나 새로운 모멘텀은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인 종목들 또 섹터를 상징하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상당히 유의미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선행지표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이 제재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들 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또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건 계속적으로 기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또 현재 그 미국이 수입하는 그 중국산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죠. 이 관세 영향을 본다면은 뭐 지금 현재 40.9% 높은 수치예요. 이렇게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58% 이상 관세가 매겨질 겁니다. 뭐 중국 업체들은 당연히 뭐 미국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은 국내 업체들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OBBBA 네. 법안. 네. 이 법안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해야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당연히 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LG 엔솔 같은 경우는 대량 양산 체제를 이미 가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중국 업체에 비해서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쪽도 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뭐 캐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좋다 합니다만은 실적이 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름 양호하게 나온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살짝 찝어주셨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가 넘어가요. 10배가 넘게 지금 나온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배 정도, 5배 정도가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하는데도 우리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으로 좀 이어져 있는 부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또 이 섹터에 상징하는 그 의미 이런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또 그동안의 섹터 자체가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았다라는 것은 또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안 좋았어요. 이 말은 돌이켜보면은 여전히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구나.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또 더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니 오늘 이 덩치 있는 종목이 1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저 어떻게 등락했는지는 체크를 안 했는데 이런 탄력이에요. 많이 오른 것 같죠? 실제로 지난 5월 후반서부터 약 85,000원대의 가격이 지금 12만 원에 지금 와 있으니까 많이 오른 겁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근데 봐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요만큼 반응한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반응한 거기 때문에 이걸 올랐다고 해야 되나?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죠. 물론 뭐 바닥에 있든 저점에 있든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되어야겠지만 음봉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조정을 받는다거나 눌린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여러분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봐보시죠. 뭐 그동안에는 좀 일관성이 없는 듯 메이저들이 그런 반응들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네요. 외국인 강도 높게 쏴주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죠. 뭐 투신, 연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들어오죠. 물론 이제 연속성, 지속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의 상승은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도 뒷받침되는 상승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맞고 또 삼성 SDI 뭐 말에 무엇하는 종목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도 지금 10%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바닥이죠. 바닥에서 역시나 요만큼 반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저 위까지 그래요. 가면 좋겠죠? 네. 일단 요만큼 반응한 상황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보자고요. 역시나 그 메이저드로 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반복해가지고 계속 유입이 되는지 수급적인 부분들, 네, 그 지속성,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수급도 지금 다들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뭐 삼성 SDI도 좋습니다. 매수 관점에서 손색이 없는 종목이고
에코프로 BM도 손색이 없는 종목인 거죠.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이 어렵네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일단 둘 다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ESS 관련 그 내용들 나오고 있고 삼성 SDI가 좋겠죠. 근데 배터리에서 양극재를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에코프로 BM도 좀 선택하고 싶은데 네. 일단 둘 다 이제 변동성이 지금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쉬어가는 과정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쉬어가는 과정에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삼성 SDI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 다 정말 가격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늘 물론 급등 시세 나오긴 했는데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아직 바닥권입니다.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둘 다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으나 오늘은 삼성 SDI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인트들이 많겠지만 ESS 시장 쪽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최근 JP모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LG 엔솔이랑 삼성 SDI 두 종목에서는 어떤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더니 네.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시나 LG엔솔도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맞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뭐 대표적인 어렵네요. 종목인데. 네. 그냥 선택은 여러분 마음으로 맡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익이정 추정치 뭐 상향 이슈도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뭐 목표가 상향 이슈도 있고 뭐 좋게 봐야죠. 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저희 긍정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들 모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남겨드리겠고요. 저희 마스터플랜 2부 통신망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찍고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이슈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모두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딜까요, 과연? 이번에는요,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강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조선 섹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가고 있어요. 종목은요, 대한조선과 하나오션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로 상장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죠. 그런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는요, 증권사에서 빠른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됐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둘 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모멘텀도 많고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해요. 대한조선과 하나오션 어떤 종목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섹터 자체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전에도 좋아왔는데 여전히 좋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올 상반기 이거 뭐 조방원인가요? 예. 네, 거기 엮어서 정말 핫한 이 섹터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상반기 정말 이쪽 조선을 빼고서는 뭐 좀 말할 게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미국에서 그 대규모가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는 그 이슈가 좀 나왔다 보니까 당연히 운반선에 대한 뭐 수요가 또 급증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분석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뭐 최근에 그 주가들이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상반기에 정말 좋았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LNG 운반선에 대한 그 수주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많이 좋아왔는데, 근데 그 수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또 이런 그 우려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아니죠.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만약에 부진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걸 또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말 상당히 뭐 좋은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만약에 미국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유력한 후보는 국내 3사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유력하게 뭐 국내 3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이쪽 아시겠습니다만은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했잖아요.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 분야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현지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지금 협력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고스란히 또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에 러브콜을 보내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뭐 미국에 이어서 최근에 그 인도 쪽에서 자국의 해양 쪽, 뭐 조선 쪽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그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가성비라든지 뭐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뭐 적극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 또 더불어 보면은 이쪽 섹터는 뭐 계속적으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독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지난 후에나 물량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정말 주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몇 년치 일감들을 다 쌓아두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더불어 보면은 노후선박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초중반에 우리 지수 자체가 대세 상승이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그때 대부분 네 아마 배가 많이 팔렸을 텐데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후 선박들 교체 주기와도 맞물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좋아왔는데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말씀 주신 뭐 대한조선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과연 이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고민입니다. 네. 네, 일단 뭐 대한조선은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장된 지 이제 오늘이 3일째입니다. 네. 근데 상한가예요. 어. 3일밖에 안 됐다 보니까 봉이 3개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역시나 그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일관성이라고 따지기에는 좀 약간 부족해요.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매매 가능하신 분들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뭐 긴 호흡이라든지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약간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좋아요. 상당히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7월 들어 좋았다가 지금 주가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7월 달에 얼마였느냐? 7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지고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이 자리에서 과연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그 저가 매수를 선호하는 저로서는 좀 무리가 있죠. 물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 수급 괜찮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쏴주는 모습이고 또 그중에서 투신 또 연기금은 살짝 내다 팔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도 매수세가 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딱히 없습니다. 3일밖에 안 지나서.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높다는 것이죠. 아,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렵네요. 네? 진짜 선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뭘 고를까요? 아무래도 대한조선? 맞습니다. 저는 또 이제 트레이딩을 또 선호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 보이는 뭐 나빠서가 아닙니다. 많이 올라 보이는 하나오션은 좀 내려오면 좀 매수하자. 내려오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의 그 모습을 그렸다면은 이때도 매수 가능한 거죠. 충분히 매물을 소화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대한조선 선택하겠습니다. 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몰라요. 예, 때문에 그렇겠네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대한조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둘 다 괜찮은데요. 역시나 우리 김종석 마스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네요. 대한조선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물론 수급적으로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올라 있습니다. 고점이다 보니 저가 매수세를 선호하시다 보니 오늘은 대한조선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또 조선주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정말 강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많이 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 SK 바이오팜과 셀트리온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요, 마스터님, 제약 바이오주들이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는 단순하게 또 임상의 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만 보는 시대는 뭔가 지난 것 같고 실제로 뭔가 숫자가 딱 찍혀야 되고 파이프라인도 좀 많아야만 하나가 좀 실패라고 해야 되나? 실패를 해도 다른 하나가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어요. 보니까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요. 미국 쪽에서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그 효과를 누렸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뭐 관세도 그렇고 좀 관련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셀트리온 그룹주다라는 시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쪽은 뭐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도 이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오늘 실적 역시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니 이렇게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탄력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몇몇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지수 3,200까지 오는 동안 못 움직였던 섹터. 네, 이 제약바이오 쪽 아니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징그러우셨을 거예요. 이거 언제 오르나, 왜 나만 소외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근데 역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적기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약바이오가 또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들이 또 움직이면 지수를 움직일 겁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좀 없다 보여지고, 지금 안 움직이는 섹터들 또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분할 매수 전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섹터에는요, 2분기 제약바이오 섹터들 앞으로 뭐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 기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출 확대로 인해서 뭐 하반기 실적 개선된다라는 그 전망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역시나 다는 아닙니다. 네, 다 모든 종목들이 오늘 그 반응한 것은 아니고, 오늘 앞서 살펴봤던 뭐 SK 바이오팜도 괜찮은 모습들이었고, 뭐 다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들을 좀 나타냈는데, 역시나 그 실적입니다만 역시나 이슈죠.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최근에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죠. 대형 그 위탁 계약들을 체결하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차트로 일단 살펴볼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실적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지금 주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더 가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동안에는 사실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국내 소비라든지 내수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만 지금 우리 뭐 효과를 좀 봐왔다면, 이제는 우리 그 업체들이 뭐 글로벌 대형 뭐 제약사라든지 이런 쪽과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움직인 것은 약과 정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그만큼 이제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여러분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이슈들이 많죠. 뭐 기술 이전 뭐 그런 이벤트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또 금리 인하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 글로벌 그런 그 이슈들도 어찌 보면 이제 남아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형 또 CDMO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SK 바이오팜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역시나 뭐 10만 원짜리가 넘은 주가가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 오늘 역시나 15%가량 움직였어요. 많이 오는 것 같죠? 근데 흐름 지금 나와 있는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내내 부진하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놓고 보면은 뭐 지난 올해 초였죠. 올해 초부터 내내 그 부진한 흐름들입니다. 이제 반응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상승 과정에서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들 들어오죠. 외국인 강하게 싸준 부분들 확인이 됩니다. 국내 기관도 들어와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좀 비우호적 동향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시작은 좋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바닥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 음봉 공략 또 쉬어가는 과정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SK 바이오팜보다 더 좋은 흐름이었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 저점을 계속 높입니다. 우상향의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이미 오래전부터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매수 우위예요. 나가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요만큼 매진하지 않죠. 네. 기관은 아직 좀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현재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은 선을 딱 그어 놓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맞닿아 있죠. 매수 관점에서 보면 되고 이 상단에서는 이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매도 전략으로 보는 이런 전략으로 보면은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SK 바이오팜의 변동성이 확대됐죠. 축소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네, 나중에 기회를 보겠고 예. 네,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는 또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는 셀트리온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꾸준히 챙겨보셨던 분들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자금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 봐야 될지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셀트리온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통신망 열려있다는 안내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섹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 만나볼게요. 저희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일렉트릭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새로운 재료가 생겼다고 보기보다는요. 글로벌적으로 폭염이 너무 심합니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고요. 전력 설비 중요성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8월 이 시점. 이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볼까요? 뭐 전력 설비 쪽이야. 그동안 수차례 강조를 좀 드려왔습니다. 폭염 얘기를 하셨는데 예. 또 글로벌 업계에서 정전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설비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최신 버전이 한 20년 전에 변압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쓰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40년 정도가량 그 이상이 됐다라고 하니 바꿔야 되겠죠? 우리나라 업체들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AI 시대예요. 예. 네, 이게 AI 시대와 관련해서는 뭐 각국의 투자 얘기부터 해서 우리나라 뭐 육성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부터 해서 많습니다. 근데 많이 드렸어요. AI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차트 보실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LS 일렉트릭 보시면은요 고점입니다. 아이고. 네, 고점이죠.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 뚫어내는 흐름이라서 지금 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아직 고점이 남아 있습니다. 저항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HD 일렉트릭입니다. 살짝 메이저 확인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LS 일렉트릭 어떻습니까? 연속성, 지속성이 있네요. 기관 수급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관성은 살짝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외국인도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택하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폭염 너무 심하고요. 또 AI 시대 강한 재료 쪽으로 볼 수 있는 이 섹터 전력 설비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통신망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혹시 공략주 수익 낼 수 있는 이 종목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는 걸까요, 마스터님? 네, 뭐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지수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의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도주로 나는 좀 승부를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서 언급드린 종목들 또 제 선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마스터 종목은 뭐 시장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좀 개별적 성격에서 좀 선정을 좀 해왔는데 그냥 준비한 화면을 일단 보실게요. 자, 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시뻘건 글자 네, 스튜디오 미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최근에 그 디즈니 그 산하의 그 무슨 네, 스튜디오가 또 이제 체결했다라는 뭐 공급 계약, 제작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여러분들 네, K-팝 데몬 헌터스 아십니까? 넷플릭스 예.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하죠. 네. 6월 후반에 이게 첫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벌써 뭐 전 세계 41개국 혹은 그 이상에서 지금 영화 부분 1위를 좀 하고 있대요. 오. 저는 사실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1위를 하고 있대요. 이유가 오. 있겠죠? 네. 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종목이요, 일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협업 여부는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부 이 제작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 수혜주로 좀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또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이 애니메이션 업체들 당연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더불어 본다면 정부가요 5대 문화강국을 추진한다라고 하죠. 5년간 51조를 좀 투진한다라는 투입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증액이라든지 혹은 또 수출길 활로 모색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지금 뒷받침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주봉이에요.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추세 내의 움직임이 그려질 겁니다. 가격 전략은 명확하죠. 네, 이 하단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상단과 가까워지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 전략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디테일하게 또 일봉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요. 최근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요. 이 시점에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단기간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제자리 다시 돌아왔죠. 역시나 기술적으로도 반등과 함께 주가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하죠.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돌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노래들, 이 OST가요. 또 굉장히 차트에 계속 석권을 하면서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애니 제작사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미르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단기간의 수익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손실 축소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통신만 역시나 들어오면 이슈 매일매일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 통신만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밤에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